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제목은 알릴레오.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얼마 전까지 시즌1을 하다가 잠시 쉬고 시즌2를 며칠 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즌2의 첫 방송은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은 알라뷰.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다. 뷰. 그래서 알라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첫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저걸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즌 2에서는 한 3가지 이유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알릴레오 시즌2가 반가운 3가지 이유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시즌1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았어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진행자의 자리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는 콘텐츠를 찾아보거나 방송을 찾아보는 이유는 유시민 이사장이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논리설계를 하는지 그 설득력이 좋고 호소력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방송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시즌 1에서는 본인이 진행을 하고 전문가들을 패널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듯이 진행을 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 경제, 문학,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각 분야에 걸쳐서 유시민만한 전문가, 그리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의미 전달을 하는 전문가를 또 어떻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지 남한테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데 시즌2에서는 물론 박지훈 변호사하고 공동 MC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MC가 한 명 더 있으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시즌1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 때문에 시즌2 첫 방송인 알라뷰 이 라이브 방송 첫 회가 지금 사흘도 안 돼서 벌써 90만 회가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그런 측면에서도 시청자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 조국 대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 사건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사실은 김어준 혼자 싸웠습니다. 김어준. 대부분의 언론이 전부 검찰하고 손을 잡고 그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가족을 난도질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어준 혼자 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드디어 유시민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다. 물론 그 시작은 이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참전을 하긴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을 하는 다스베이다의 유시민 이사장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참전을 했고 이제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조국 대전에 있어서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 논리적 정합성이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또는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레벨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참전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지인즉슨 이겁니다. 9월 6일 청문회 당일 심야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하필 그날 했냐 하는 것은 그날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왜 공소시효가 그날 만료되냐?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 표창장에는 2012년 9월 7일로 날짜가 적혀 있고 그로부터 7년이 공소시효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9년 9월 6일 청문회 당일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참으로 허술하고 졸속적인 공소장이었죠. 성명불상의자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성명불상자가 누군지 말 그대로 성명불상이고 뭘 공모를 했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는지도 공소장에 드러나 있지가 않고 그리고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는데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늦게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발견됐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이
발견됐다. 뒤늦게 이렇게 밝혔죠.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9월 7일이 범행일이라고 특정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하필이면 청문회 당일날. 그런데 뒤늦게 나온 거는 기소한 직후에 나온 거는 보세요. 9월 6일 심야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청문회 다음날 SBS에서 정경심 교수 PC에서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가 이 직인 파일뿐만 아니고 거기서 표창장을 위조한 흔적, 완성된 표창장 완성본이 발견됐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직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발견된 거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기 전에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 PC를 이미 수일 전에 확보를 해놓고 있었어요, 검찰이. 그런데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하면서 범행 방법, 범행 일시도 특정을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서도 그 확보한 그 파일을 검찰이 분석 안 했겠습니까? 뒤늦게 한참 지나고 나서 그 파일이 완성본 파일이 생성된 시점이 2012년이 아니고 2013년 6월쯤에 생성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대로라면 설사 그걸 가지고 위조를 했다면 공소시효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굳이 9월 6일 심야에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느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필요한 분은 그 영상을 여기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잠시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영상 뒷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사실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다른 언론이나 어디서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왜 의문을 갖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 우선 일부분 잠시 보시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동양대에서 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본체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그 투자회사 직원한테 받아가지고 포렌식 분석을 할 때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그 파일이 있음을 그때 이미 알았어요. 그게 여러 날 전이거든요, 기소하기. 그러면 기소할 당시에는 지금 컴퓨터로 표창장을 만드는 거하고 학교 용지에다가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와 성명불상자와 누구인지 모르는 자가 공모해서 날인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증거들은 이미 공소장을 내기 전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날인했다고 내놓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해서, 그 다음에 뭐 포토샵 프로그램도 없다는데 그 컴퓨터에 하여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맞췄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알고도 일부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요, 그 검사가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엄밀히 따지면요. 근데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공소장하고 보도 내용을 맞춰보니까 당장 그 생각이 드는데 기자분들은 왜 그런 보도를 안 해요? 자, 이렇게 저하고 같은 지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이 알릴레오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박지훈 변호사의 입을 빌어서 이것이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다고 만약에 친다면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요, 사문서 위조보다 형량이 더 셉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심스럽죠. 박지훈 변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엄중한 일을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유시민 이사장도 짚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얘기까지 해줬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왜 9월 6일 자정이 가까워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가? 그날이 공소시효 완료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날 기소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자진사퇴 또는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명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이라든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찰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본편, 그러니까 녹화본이 되겠죠. 본편을 업로드를 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한다고 하고요. 본편 업로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업로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크네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하고 공동 MC라고는 하지만 이 첫 방송 라이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주장, 본인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좀 펼쳐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알릴레오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